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민법상의 물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칠판을 먼저 보시고 민법상의 물건은 몇 가지 있다죠? 8가지. 8가지 물건 읽어보겠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질권 빼고 7개. 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죠. 자, 요거 정리해 준 거 한 장짜리 꼭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점유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의 뜻이 뭐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갑시다. 지상권은 소유, 사용이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한 권리. 그다음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전세권 갑시다.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갑시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그 강의 교환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반복을 하시든가 아니면 영상 보면서 찍거나 캡처를 하거나 해서 꼭 한 장짜리로 준비해서 민법상 물건의 의 정도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뭐 시험 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제일 좋은 건 옆 사람하고 이제 묶어 대답하게 하면 좋아요. 각자 외우고 한 사람 이제 문제 내는 거죠. 점유권은 뭐야? 그럼 이제 맞추면 넘어가면 되고 틀리면 이제 한 대씩 날리면 되죠. 이렇게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꼭 의 정도는 머릿속에 놓고 가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법 갑시다. 계약. 계약의 종류는 뭐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제일 많이 배웠던 그림은 이제 매매 계약이죠.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 을은 뭘 줘야 돼요? 대금 지급. 이렇게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채권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물권 계약은 뭐 지금까지 물권법에서 배웠던 계약 이름 정도 말하시면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그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 이게 물권 계약입니다. 가족법상의 계약은 뭐 혼인 생각되죠. 혼인 계약이죠. 이혼은 계약이죠. 혼인도 계약, 이혼도 계약, 이런 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을 다 통틀어 말할 때는 얘는 광의의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의 계약. 그다음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 말합니다. 협곡이란 말 알죠? 좁다 이런 뜻이죠.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계약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인데 우리 실제 생활에 채권 계약은 엄청 많죠.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채권 계약 중에서 우리 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전이 이름을 하나씩 붙여서 규정해뒀어요. 이걸 전형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전형 계약. 여기는 종류가 15가지입니다. 씁시다. 전형 계약의 종류 몇 가지 있다? 15가지. 문제를 맞춰봅시다.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O의 X예요.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이건 완전 쉬운 문제거든요. 이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니에요.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O의 X예요. X예요. 여기는 전형계약의 종류를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1년 내내 반복을 해드리니까 머릿속에 들어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외우려고 마음 먹고 덤벼들어야 여러분께 됩니다. 자, 먼저 전형계약의 종류 첫 번째가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증여, 매매, 교환. 먼저 대금 안 받고
물건을 공짜로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 이거 뭘까요? 증여계약. 대금 받고 물건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은 매매. 그 다음 물건을 맞바꾸기로 하는 약속은 교환계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세 개인데요.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대차계약,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세 가지 있습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럼 좀 전에 돈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 무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는 여러분 좀 알아볼 수 있게 조그맣게 씁니다. 여기는 동종, 동량, 동질 써볼까요? 반환을 할 때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품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1,000원짜리 하나 빌려줬어요. 그럼 받은 그 1,000원짜리 말고 다른 1,000원짜리나 10원짜리 100개, 100원짜리 10개를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반환할 때 동종, 동량,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용대차는 공짜죠. 차임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뭘 받고? 차임 받고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는 재산권의 이전. 이라고 쓸까요? 재산권의 이전. 여기는 땡땡하고 물건의 이용. 자, 그 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세 개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세 개가 고용, 도급, 여행입니다. 고용, 도급, 여행. 고용계약은 알바 생각하시면 알바로 일하는 게 고용계약이고요. 도급은 써놓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 일의 완성에 목적 있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여행계약은 요즘 뭐 여행 많이 다니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에 새로 신설한 내용이 여행계약입니다. 여기는 그 여행 옆에다가는 뭐 다른 게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언급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고, 그 여행 옆에다가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하나 써놔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합격하면 꼭 그 장소에 가시길 바래요. 썼어요? 써보세요. 그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혼자 꼭 가세요. 혼자. 여러분이 그 가고 싶은 여행지를 꼭 혼자 한번 갔다 오세요. 이거 저는 그 잘 몰랐는데 그 합격하신 분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 느끼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1시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여행하면서 그 수험생일 때 느꼈던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 인생 계획도 세우고 하여튼 누구랑 옆에 있으면 짜증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혼자 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요. 어디 있었어요? 러시아? 꼭 혼자 아유 위험한데 거기는 같이 가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세 가지가요. 현상 광고, 위임, 임치인데요. 현상 광고 중요합니다. 현상 광고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개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개 사진하고 개 이름하고 찾아주면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상 광고죠. 광고한 사람이 개를 찾아주면 10만 원 주겠다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그다음 내가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전화하면 계약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얘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돼요. 여기는 뭘 쓰냐면 지정행위 완료라고 써봐요. 지정행위 완료. 지금은 그 강의 교환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합격서에는 제가 다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이제 여백에 간단하게 제도의 핵심 용어 파악하면 됩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지정행위 완료. 즉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현상고가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위임 계약은 사무 처리 부탁. 사무 처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위임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건물 좀 대신 팔아줄래? 위임 계약이죠. 그다음 의사한테 가서 병 좀 고쳐줄래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다 위임 계약입니다. 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치는 물건의 보관이라고 씁시다. 물건의 보관.
물건의 보관을 부탁하는 계약이 임치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얘는 묻고, 여기는 노무의 제공이라고 쓸까요? 노무의 제공. 노무의 제공.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만 쓰시면 돼요. 노무의 제공. 그 다음에 기타 계약 세 가지가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은 여기다가 동업이라고 써놓을까요? 동업. 너 나랑 동업하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합 계약입니다. 종신정기금은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죽을 때까지 금전 기타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종신정기금이고요. 화해 계약은 상호 양보 분쟁 해결 이렇게 써볼까요? 상호 양보 화살표하고 분쟁 해결. 상호 양보 분쟁 해결. 상호 양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화해 계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화해 계약은 교통사고 합의금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 합의금. 그럼 합의금 받고 이제 분쟁 형사상,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 이걸 화해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땡땡하고 이제 기타 이렇게 하면 돼요. 기타 계약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볼까요? 아까 전형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15가지. 그럼 첫 번째,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어요. 3개. 증여, 매매, 교환. 그 다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죠. 대차 계약 3가지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죠. 고용, 도급, 여행. 눈 이렇게 감고 있는 거 주무시는 거 아니죠? 말로 하셔야 돼요.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다음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피곤하신 분은 이제 손만 드세요. 손만 드세요. 제가 출장 서비스 강의를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곤하시면 이렇게 손만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외워봅시다. 전형 계약 종류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15가지. 자, 해봅시다.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의 제공 앞에 3개. 고용, 도급, 여행. 여기 좀 잘 안 되죠?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3가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지금 외워봅시다. 손으로 꼽으면서 15개가 되는지 지금 한번 해봐요.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뒤에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기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그러면 지난번에 물권법 공부할 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이 정해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그게 무슨 주의였죠?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물권법을 관통하는 맥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채권 계약은 엄청 많다. 갑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 을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 이런 계약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계약 중에서 우리 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을 민법전이 이름 붙여서 15가지로 만들어뒀어요. 이게 전형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15가지 전형 계약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법의 지배 원리는 여기 씁시다. 여기 하나 써놓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 무슨 원칙이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이게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체결도 자유, 그 다음에 내용 결정도 자유, 뭐 상대방 선택도 자유, 방식도 자유. 그럼 배우는데 계약법의 기본 원리는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전형 계약의 종류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계약을 계속 당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그죠? 전형 계약 시작을 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OX예요.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OX. X. 요 15가지 안에 중개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전형계약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지문은 쉬운 지문인 거예요? 어려운 지문인 거예요? 쉬운 지문. 자, 그러니까 15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한자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연이라고 있습니다. 출연.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 그래요. 출연. 그러면 계약의 전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 갑도 출연을 하고 을도 출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갑 혼자서만 출연하고 을은 아무것도 출연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짜니까 얘는 무상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중에서 오로지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계약이 2가지인데요. 뭐가 뭘까요? 여기서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 증여하고 사용내자. 이렇게가 딱 무상입니다. 그 다음 유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즉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둘 다 되는 거. 요거 자 색깔 볼까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돈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유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으면 공짜니까 무상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 위임, 사무처리 부탁하면서 보수를 주면 유상계약이 되고 공짜면 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치, 물건 맡기면서 보관료를 같이 지급하면 유상계약. 그 다음 보관료 지급하지 않으면 공짜니까 무상계약입니다. 종신정의금,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계약이고 없으면 공짜니까 무상계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볼까요?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몇 개 있죠? 4개. 4개가 소위 임신입니다. 소위 임신. 우리 시험에 소위가 한 번에 임신하고 나중에 배우지만 목사 한 번 임신합니다. 소위 임신, 목사 임신 나오는데 상징 수준에서 알아둡니다.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은 4가지인데 4가지가 뭐라고요? 소위 임신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결련성인데 여기는 주고받고의 관계라고 써놓을까요? 주고받고의 관계.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있으면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요거 조금 연습을 해볼 테니까 봅니다.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에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 지급. 자, 그러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은 뭘 내놨어요? 건물 내놨죠. 건물. 을은 뭘 내놨죠? 대금 출연했죠. 그럼 서로 출연했으니까 무슨 계약일까요? 쌍무 아니고. 자, 눈 뜨고 다시. 서로 출연했어요. 무슨 계약이 되죠? 유상계약. 그 다음에 갑의 의무는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러면 여기는 쌍무 이렇게 되죠. 편무 이렇게 되죠. 무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의무. 그러니까 쌍무 계약은 잘 들어두기 바랍니다.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입니다.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은 이행기에 편무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게 편무 계약입니다. 뭐가 포인트일까요? 이행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행기. 계약 체결시가 아니고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계약? 쌍무 계약. 이행기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여기는 1월 1일이 계약 체결시죠. 이행기가 언제죠? 3월 1일이죠. 그럼 매매 계약은 3월 1일에 갑도 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 만약에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넘겨주기로 한 약속은 증여 계약인 거죠. 그럼 증여 계약은 누구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갑만. 그러니까 이행기에 갑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이행기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용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의문을 써놓기 바랍니다. 요 낙성 계약의 낙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낙, 승낙을 말합니다. 승낙. 성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성립. 자, 그러면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승낙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청약이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낙성 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입니다. 청약에 대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냥 합치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용어가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교실을 떠나는 순간 낙성 계약은 머릿속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꼭 기억나야 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 계약. 반면에 요물 계약은 요물은 요한다는 뜻입니다. 물은 물건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은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까지 요하는 계약.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 계약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이 많을까요? 요물 계약이 많을까요? 낙성 계약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물 계약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물 계약 4가지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뭐죠? 현상 광고. 현상 광고, 그다음 대물 변제. 그러니까 돈 대신에 뭐 자동차로 갚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 4가지가 요물 계약입니다. 얘네들 빼고는 다 낙성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외워놔야 될까요? 요물 계약 외워놔야 되죠. 요물 계약 4가지 뭐죠? 현대계보, 현대계보, 현대계보. 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 방식이 필요하느냐와 관련해서 방식이 필요가 없다. 즉 서면으로 한 것도 되고 구두로 한 것도 된다. 그러면 방식이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불요식 계약. 그 다음 서면을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계약은 요식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까 전형 계약 종류 15가지 있다 그랬죠. 다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가지 모두 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급부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부라는 게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주는 걸 이걸 급부라 그럽니다. 채무자의 행위 이걸 급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물건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주는 거. 그러면 매매 계약은 건물 소유권 한번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죠. 이런 건 무슨 계약이 될까요? 일시적 계약.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 있죠. 2년 동안 임차인은 계속 차임 지급해줘야 되고 임대는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같은 건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속적 계약. 자, 그럼 이 2가지 계약 중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소지가 많은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사정 변경의 원칙. 이건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변경됐다는 걸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게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증액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예입니다. 따라서 2가지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계속적 계약.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시고 저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빈칸을 여러분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빈칸. 자, 먼저 서로 여기 보시고 서로 출연했어요. 무슨 계약이 되죠? 서로 출연했다. 유상계약. 한쪽만 출연했다. 무상계약. 그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 쌍무계약. 그다음 결련성이 없으면 편무계약. 그다음 의사표시의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면 낙성계약.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 성립하면 이건 요물계약. 방식이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계약.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한번 계약을 이행하면 끝나는 거 일시적 계약. 그다음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건 계속적 계약.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매매계약은 아까 건물 매매계약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당연히 유상계약이죠.
쌍무 계약인가요? 편무 계약인가요? 이행기가 되었을 때 매도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도 의무를 부담하죠.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 낙성 계약인가요? 요물 계약인가요? 낙성 계약이죠. 요물 계약 찍으면 안 되죠. 요물 계약 뭐 있다 그랬죠? 현대개보. 현대개보. 걔네들 빼고는 다 뭐가 되는 거죠? 낙성. 그다음 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OX예요. X죠. 보통 계약서를 쓰긴 하죠. 근데 계약서 쓰는 이유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당사자의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 뿐이니까 구두 합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써야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X가 되죠. 결국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불요식 계약. 일시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인가요? 당연히 일시적 계약인 거죠. 자, 증여합시다. 증여.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 이게 증여 계약인 겁니다. 첫 번째, 유상 계약이다, 무상 계약이다. 무상. 쌍무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죠. 이행기에 증여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편무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에요? 낙성. 요물 계약은 현대개보뿐. 무슨 계약? 낙성 계약. 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이에요? 당연히 방식 필요 없죠. 불요식 계약. 일시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인가요? 일시적 계약이죠. 그다음 임대차 갑시다. 갑이 건물을 2년 동안 차임받고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는 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유상이죠. 쌍무이다, 편무이다. 쌍무.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 낙성 계약.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죠. 일시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 그다음에 차임받지 않고 일정 기간 물건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이 사용임대차 계약입니다.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쌍무이다, 편무이다. 아니, 값만 물건 빌려주기로 하고 을은 돈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기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편무 계약.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죠. 그다음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죠. 그다음 일시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인가요? 계속적 계약.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가리고 하나씩 칸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개념이 좀 잡힙니다. 계약의 유형 이렇게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계약 성립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